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는데요. 최재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하여 국힘 의원들까지 어리둥절하게 한 뒤 정부를 견제해야 할 기관인 감사원을 윤석열 호위 기관으로 만든 바 있는데요. 최재해는 문재인 정권 말기 감사원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아바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끝없이 이어지던 인사참사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문윤일체설의 근거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지만 또 최재해 감사원의 이 같은 횡포들을 생각하면 이번 탄핵은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유산과 결별하는 그런 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이성윤 의원은 2일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뭉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탄핵 사유에 대해 크게 보면 4가지다. 첫 번째 직무상 독립지위를 부정한 것이고 두 번째 표적감사라며 세 번째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며 네 번째가 국회에서의 자료 제출 거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상 감사원의 독립지위 부정, 전 정부 표적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부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원전 1호기 위법 감사 관련 법률 위반,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적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나 감사원법에 따르면 직무에 관해선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본연의 기능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위치에 있기에 대통령의 지위 감독 등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정권을 견제 감시하지 않을 경우 그 꼴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재해는 앞서 언급했듯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하여 국힘 의원들로부터도 귀를 의심케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 밖에도 감사원의 실세 노릇을 하던 사무총장 유병호 역시 대놓고 용화대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유병호는 윤석열 정권 초기 당시 용화대 비서실 2인자로 꼽히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거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는 철저히 용화대의 보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유병호와 그의 친위대라 불리는 타이거 사단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마저 패싱한 채 사무처 마음대로 독단적 감사 착수 및 중간 발표에 나서는 위헌 위법적 행태를 상습적으로 반복해왔다는 것입니다. 타이거는 유병호의 조사 훈련 기법이자 이를 섭렵한 감사관을 지칭한다는데요. 트레이닝, 인포이션, 라직, 에버던스, 리즈닝 5가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유병호는 그 핵심 수하들을 거느리고 감사원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든 셈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가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파동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선 전현희를 향해 위원장 자리를 그만두라는 압박을 계속해왔지만 전현희는 자신의 3년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이 돌연 전현희의 근태를 감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마치 그가 상습적인 지각을 한 것처럼 몰아갔던 것인데요. 그러나 권익위 직원들은 전현희에게 권익위 재직 1회 위원장님처럼 밤낮으로 일하시는 기관장은 처음입니다. 기관장으로서 근무시간 제한 없이 외근, 내근 불문하고 이동 중에도 보고받으시고 중요한 일 지시하시며 피땀 흘려오셨던 것 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밤샘하며 일하시는 위원장님을 근태 문제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하며 그에 대한 응원과 함께 감사원의 행위를 질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당시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 감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해당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마치 최종 결재라도 한 것처럼 전산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현희를 위원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파동들이 있었고 그 밖에도 KBS와 MBC에 대한 표적감사를 수구성향 단체의 요청 이후 진행하면서 윤석열 패거리의 방송장악 시도에 있어 적극 협력했다는 파문에도 휩싸였지요. 이런 표적감사는 철저히 용화대의 모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표적감사는 이명박근혜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각종 불이익을 줬던 사례를 재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반면 감사원은 용화대 관저 이전 파동에 대해선 대놓고 봐주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감사원은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16억 원의 세금이 손실됐다고 하면서도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시민 700여 명은 지난 2022년 10월 용화대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핵심 논란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였는데요. 특히 관저 공사를 총괄한 인테리어 업체 21g은 김건희가 기획한 전시회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곳이었고 윤석열 취임식에도 대표가 참석한 적이 있어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 결과 발표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해 당시 인수위에서 내부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업체들을 추천받아 선정했다고 하면서도 누가 내부 추천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용화대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용화대 전직 관리비서관이 21g 선정 과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겁니다. 또 21g을 비롯한 공사업체들이 용화대와 관저 같은 핵심적인 국가시설 공사를 맡을 정도의 시공 능력이 있느냐는 의문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21g은 전시회, 카페,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주로 하는 직원 8명 남짓의 소규모 업체에 불과한 데다 관저 공사 과정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다 한국전력에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감사원은 이것이 문제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관저 공사에 무자격 업체들이 무더기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또 관저 증축공사에서 드레스룸, 사우나 등을 불법 증축한 과정에서 증축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가 끼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또 용화대 측에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음에도 감사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어떤 건물이 있고 증축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을 축소해 은폐했다, 공사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관련자들을 고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내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최재해는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재해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감사에 착수한다고 해놓고선 참사 책임자 등을 가려내는 직무감찰은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참사 2주기인 지난 10월 29일 그간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형사처벌 위주의 책임 규명 등 정치적 공방에 휩싸였다라며 현재 감사는 이태원 참사에 한정하지 않고 대형 재난 전반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 등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이태원이 명칭에서 빠진 감사 같지도 않은 감사를 한 것도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뒷북으로 한 것인데요. 저들이 감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기소됐으나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그 윗선까지 행정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인데 그 3년이 지나가도록 뭉개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엔 발생 2주일 만인 4월 29일부터 예비조사를 했으며 그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세월호 사건 발생 반년 만에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 때도 하던 일을 감사원은 뭉개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기태원 참사는 윤석열 패거리들에게 불리한 일일 수밖에 없기에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 해다령 감사원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라고 우겼습니다. 또 누가 봐도 봐주기였던 용화대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서도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햇소리를 읊었습니다. 감사원은 역시 입장문에서 정치적인 사유로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햇소리를 읊었습니다. 용화대 역시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며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국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 추경호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는데 민주당 정부가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잦은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김기 5년 내내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자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기관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믿기 힘든 일들이지만 모두 감사원에서 밝혀낸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 행위라며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기관에 대한 보복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최재해가 탄핵되면 감사원 기능이 마비되고 시민들이 겪는 피해도 클 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런 감사원은 차라리 없는 게 나으며 수장들부터 교체하여 조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 대선 경선 참여를 이유로 감사원장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사퇴하면서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이뤄졌지만 감사원 기능이 마비되는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은 최재해가 탄핵되면 친민주 성향이라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러나 검찰 출신인 조은석의 경우
최재형이 감사원장 시절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제청에 들어온 최재형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맡았지만 말이죠. 특히 조은석은 지난 27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1998년 당시 집권당이던 새정치국민회 부총재를 구속 기소한 바 있으며 2003년엔 노무현 당시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이광재 여택수 그리고 후원자인 선앤문 문병욱 회장, 노무현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신계륜 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등 수많은 민주당 측 인사를 수사에 기소했으며 2012년 순천지청장 재직 때도 진보 성향의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기소한 사실 등을 스스로 소개한 바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노무현 서거 당시엔 대검찰청 대변인이기까지 했습니다. 조은석은 조선일보가 자신을 친민주당 성향이라 소개하자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조은석이 최재해 유병호와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그 감사원 체제가 워낙 막장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최재해를 탄핵하는 것은 이런 전행들에 대한 제어 차원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인사 실패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실패 흔적들을 지워야 진짜 새로운 민주당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며 이재명이 내세울 수 있는 유능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민주당이 시민들을 허탈하게만 했던 문재인 정권의 유산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시민들이 광장에 집결하는 힘 역시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자해지 시도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재해 감사원에 대해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노후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사건 등 수많은 건들에 있어 표적 감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러나 감사원 역시 검찰 등과 마찬가지로 정권 요직 인사들, 즉 격가지만 건드리고 있을 뿐 몸통인 문재인에 대해선 지금까지 건드린 사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원의 행태를 두고 마치 문재인과 윤석열이 크게 대립하게 보이는 듯 그림만 만들려는 듯한 쇼만 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겠는데요. 이렇게 정책 사안들에 대해선 건드리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마치 윤석열이 문재인을 탄압하고 있다는 언플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문재인을 직접 건드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문윤일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문재인이나 엄중히 이낙연이 요직에 임명했던 자들 중 윤석열을 돕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재해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환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4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물론 탄핵안이 처리되더라도 점점 수구화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시킬 가능성은 높습니다. 결국 당분간 직무정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곤 하지만 이렇게 탄핵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밥값을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헌재 구성원들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